주민이 만들어가는 서구 FM. 오늘은 너살그 6번째 방송입니다. 봄이라는 말이 참으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추위에 떨던 사람도 짐승도 얼어 죽을 걱정은 없어지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없고 맑고 깨끗한 하늘과 냇물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봄은 죽은 듯이 있던 나무와 풀들이 모두 살아나서 생명이 움트는 때이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봄이 오면 황사와 미세먼지도 같이 오는 시기가 돼서 호흡기를 걱정하기도 하네요. 물질적으로 발전한 세상도 좋지만 깨끗한 자연환경이 주는 세상도 삶의 질을 효율적 높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없던 제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어찌저찌 하여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대출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안내데스크 일과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다른 분들이 겪은 일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특이한 경우만 모아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뚜레뻥입니다. 화장실이 막혔을 때 쓰는 그 뚜레뻥 말입니다. 저는 이용자의 요구에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도서관에서 해줄 수 있는 요구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제가 근무한 도서관은 도서관 앞마당 건너편에 빌라들이 쭉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 바로 건너에 주민들이 살다 보니 주민들과 거리도 가깝고 높은 아파트가 아니어서인지 정겹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높고 큰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안내데스크에 이용자가 와서 뚜레뻥을 한 번만 쓰겠다고 하더군요. 화장실이 1년에 한 번 막힐까 말까인데 그 한 번 쓰려고 뚜레뻥을 사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길래 빌려드렸습니다.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주로 빌려가는 물건이라야 연필, 볼펜, 지우개, 이면지 정도이지 그런 주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으나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제 맘이 빌려주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뚜레뻥을 주고받는 게 어색할 듯하여 화장실에 있는 뚜레뻥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같은 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빌려줬죠. 이런 걸 빌려주는 게 맞는가? 아닌가? 희한한 주문과 희한한 대출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뚜레뻥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으악 하는 소리였습니다. 22시 그러니까 밤 10시에 도서관 문을 닫습니다. 새벽 6시부터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새벽 6시부터 13시까지 일하는 게 새벽 근무라고 하고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저녁 근무라고 합니다. 2교대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새벽 6시까지 대중교통을 3번이나 타고 출근하는 새벽 근무는 힘이 듭니다. 밤 10시까지 일하는 저녁 근무가 야행성인 저에게는 맞았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이 되면 슬슬 마무리 준비를 합니다. 화장실 물은 다 내렸는지 봅니다. 다음날 환경선생님이 청소하기 좋게 대변이나 소변을 넣고 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있으면 다 내려줍니다. 하룻밤 사이에 숙성되면 청소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각실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지 CCTV로 확인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열람실에 아무도 없는지, 가방을 놓고 나가서 안 들어온 사람은 없는지, 엎드려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야 되고요. 화장실에서 아직 볼 일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없나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건물에서 모두 나가면 도서관 전체 조명을 끄고 10시 10분이나 20분 사이쯤에 나와서
건물 앞에서 지문으로 현관문을 잠그면 끝입니다. 하루는 조명을 다 끄고 1층 복도에서 현관문을 나가려는데 들어오는 이용자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용자가 와악 소리를 지르면서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대체 뭐지? 했는데 이유를 알게 됐죠. 실내는 깜깜하게 불이 꺼진 상태에서 파란 핸드폰 불빛이 저의 얼굴을 비추었고 파랗게 빛나는 저의 얼굴을 본 그 이용자는 아마도 저를 사람이 아닌 귀신으로 본 거겠지요.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온 것 같은데 기가 약하신 분인지 저를 보고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싱겁기도 하고 화장실이 급한 것은 아니었을까? 괜히 걱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도서관에 형사가 올 때가 있는데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들이 생길 경우입니다. 도서관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를 한밤중에 자전거 도둑이 훔쳐갔다거나 주차된 차에 스크래치를 남기고 간 차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이 왔습니다. CCTV를 돌려보는데 영화에서 보면 건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동하는 보안업체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도서관 현관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까만 봉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보안업체 직원처럼 생긴 사람이 그 여성을 달래면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주차장으로 가더니 주차된 차 뒤로 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 직원과 여자분은 각각의 길로 갑니다. 알고 보니 보안업체 직원같이 생긴 사람은 보이스피싱 말단이고 30대 여자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청이라고 속이고 당신의 계좌에 범죄가 연루돼 있으니 당신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서 검찰에 맡기라는 수법이죠. 피해자를 오라고 해서 공공기관 앞에서 만나고 CCTV가 잘 보이지 않게 주차장으로 말을 시키면서 이동하고 주차장에 가서도 위험한 상황이니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가서 앉으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가는 장면도 안 찍히고 2천만 원인가 가지고 간 사건이었죠. 지금은 경찰청이라고 말하는 것을 안 믿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날로 진화하고요. 모두 조심하는 수밖에요. 네 번째는 농약입니다. 아는 지인이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해서 점심때 점심을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점심 메뉴는 신선한 야채가 들어간 비빔밥이었고 비빔밥 재료가 신선해서 묻다가 주말 농장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다 보니 아이가 야채랑 친해지고 밥도 잘 먹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도서관에서도 화분에 야채를 키우면 아이들이 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님이 호박을 키워서 주차장 터널 위로 넝쿨이 올라가서 그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지인이 종이컵을 여러 개 가져왔고 그 종이컵 안에는 떡잎을 갓뚫고 나온 새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도서관에서 호박을 키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호박싹을 튀어온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에 저도 종이컵에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키워서 싹이 제법 커진 후에 주차장에 있는 터널 및 화분에 심었습니다. 호박은 날로 잘 자라 덩쿨손으로 터널대를 잡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등 병아리가 청소년 닭이 될 정도로 컸습니다. 호박 덩쿨은 볼 때마다 흐뭇해하는데 어느 날 진딧물이 생긴 것입니다. 관장님이 진딧물 약을 주라고 하셨고 창고에 가면 농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약을 주는 농약통도 있고요. 몇 배를 희석을 해서 주라고 했고 저는 희석을 한 다음 농약을 뿌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기껏 심부름이나 한 게 전부지요. 하지만 농약을 주는 것은 여러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농약을 주고 뿌듯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장님이 말하시길 왜 호박이 비실비실 죽어가나? 라고 했고 발딱 일어나서 나가보니 힘껏 덩쿨손을 뻗던 줄기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호박 넝쿨을 보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고로 달려가서 농약을 확인해 보니 글쎄 그 농약은 바로 제초제였습니다. 제초제라고 하지 왜 농약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살았던 초등학교 시절은 농약은 오로지 살충제였고 제초제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아득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지인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엄마는 몇천 평 고추밭에 고추를 다 죽여놓으라고 했지만 아무런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호박들아,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거지? 마지막으로 휴게실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도서관은 3층 건물인데 1층은 아동자료실과 사무실, 어린이 장난감을 빌려주던 도담도담이 있었고 2층엔 성인자료실과 종합자료실,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디지털실, 프로그램을 하는 시청각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일반 열람실, 노트북실, 그리고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선 주로 도시락과 컵라면 등 이용자가 준비해온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근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도서관을 순찰하기도 합니다.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줍기도 하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나 보기도 하고 복도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휴게실 문을 딱 여는 순간 저는 정신없이 엘리베이터로 가서 1층 안내 데스크로 달려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잠시 진정시키고 나니 내가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잠시 전에 휴게실에 갔을 때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자는 의자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었고 남자는 의자 뒤에 서서 상체를 젖히고 있는 연인에게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키스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로맨스물을 갑자기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맞닥뜨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래서 제자리로 와버린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도서관에서 애정행각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행동을 끝냈고 아까 올라와서 봤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당황스럽네요. 최근엔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는 이용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편하지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흐흐흐. 도서관에서 생긴 일 중에서 특이한 일만 이야기했는데요. 흐뭇한 일도 많았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음료수 사들고 오거나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밥을 산다는 사람도 있었고 수고한다고 커피나 빵을 사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도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산을 기증해줘서 갑자기 날씨가 바뀐 날 우산을 미처 준비 못한 다른 이용자에게 우산을 빌려준다던가 주차장에 눈을 치울 때 함께 치워준다던가 빌려간 책에 커피를 쏟거나 음식물을 흘려서 책이 더러워졌을 때 미리 알아서 똑같은 책을 사들고 온다던가 보이지 않게 조용히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선한 이웃은 늘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서관에서 생긴 일 2탄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